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제가 너무 앞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았나 봅니다. 뒤에 내용이 되게 많은데, 뒤에 거는 뭐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서 의미들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있었는데요. 중학교 인정교과서는 언제쯤 나오는지. 중학교 인정교과서는 지금 올해 1학기 때 이제 과목 신설 승인을 받은 상태고, 지금 2학기 때 인정도서 심사를 이제 내겠죠. 그래서 2학기 때 내면 아마 겨울방학 전에는 승인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3월 달에는 이제 교과서는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싶으면 교육과정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편성은 이미 지금쯤 하고 있잖아요. 각 학교에서는 내년에 뭐 배울지. 예, 그러니까 내년에 학교에서 뭔가를 이렇게 수업 시간으로 저처럼 독립교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 자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인정 교과서는 내년 2월이나 3월쯤이면 아마 그 포미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중학교 선생님들이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단원 수업만 해도 3차 시가 3차 훌쩍 가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4단원만 깔끔하게 다 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죠? 좀 이렇게 살을 붙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진도에 구애받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꼭 이거를 뭐 이 시간 안에 끝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좀 그거에 대해서 토의가 더 필요하고 그러면 더 시간도 주고 또 너무 지겨워하면 밖에 나가서 우리 또 나름대로 영상 찍는 것도 하거든요. 이렇게 막 샷이나 앵글 뭐 이런 거 연습도 하고 그리고 뭐 카드 뉴스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보고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할 수. 근데 저는 이제 시험은 안 보잖아요. 교양 선택이니까. 그래서 시험을 안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덜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시험도 안 보고 그런데 와서 제일 열심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생각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동에 되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고맙고 그 학생들이 뭔가 조금씩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영상 제작이나 뭐 편집 이런 것만 미디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 지금 수업 듣는 애들 중에는 한 30% 정도, 40% 정도는 이 미디어 쪽 진로를 관련해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많거든요. 그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미디어 관련 공부를 할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서 공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저처럼 독립교과로 가르치면 금상첨화지만 그렇게 힘들면 이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뭐 기말고사 끝나거나 또 학년 말에 아니면 좀 중간중간 짬짬이 조금 시간을 내서 그 부분만 함께 다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회적 관계 맺기와 소통의 원칙은 이제 그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뭔지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를 아까 악화시키는 표현은 뭐가 있는지 또 그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지켜야 될 소통의 원칙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는 건데 이것도 이제 활동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텍스트의 내용은. 그래서 뭐 자랑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 뭐 이거 할 테니까 너 마팔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강요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자기 빼놓고 막 소외시키거나 또 뭐 어떤 혐오 표현 이런 것처럼 막 장난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건 폭력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함께 사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소통할 때 지켜야 할 때 우리들의 약속을 함께 만들어 가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시로 줬습니다. 이건 이제 학생들이랑 이 수업을 교과서를 쓰는 그 중간에 이제 학생들 제가 동아리 학생들이랑 함께 이 수업은 함께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나온 그 학생들이 썼던 내용들을 여기 리스트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로 소통할 때 지켜야 될 우리들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하나의 일원이 돼서 저도 여기에다 이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보세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좋아요와 댓글 달기 인색하지 않는다. 친구를 모독하는 글과 사진은 남기지 않는다. 건설적 비판은 괜찮지만 깎아내리는 비난은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제가 제시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황 사원님 네 중에 어떤 걸 것 같아요? 네 번째 중에서 네 개 중에서 제가 한 거는 뭐 딱 봐도 네 번째 아닙니까? 건설적 비판이라는 단어를 애들은 쓰지 않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소통할 때 지켜야 될 약속을 스스로 한번 정해보다 이런 측면에서
쭉 리스트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좀 했는데 학생들이 퀘스천 마크를 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밑에 보면 토의가 더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지나친 자기 가시는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학생들은 뭐 안 그래도 자랑할 데도 없는데 여기서라도 좀 자랑 좀 하면 안 되나요? 막 이런 의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 번 더 토의해보자. 그리고 아는 사이가 아니라 친한 사이가 노력한다.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 학생들한테 야 니네 좀 친하게 좀 지내고 댓글도 좀 잘 달아주고 좀 친하게 지내 이렇게 이제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건의를 했는데 애들은 그거 뭐 꼭 친해야 되나요? 막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하길래. 어쨌든 그걸 함께 더 토의하기로 한 그런 항목들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내용들은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를 한 부분들은 위로 올렸고 이제 이렇게 꼭 그래야 되나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이제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수업 시간에 이제 이번에 이제 2021년의 수업 시간에 이제 애들한테도 이걸 좀 했었죠. 그래서 지켜야 될 우리들의 약속을 너무 많이 앞에 걸 이제 이미 리스트업된 게 있으니까 이제 뭐 그대로 따라 쓰지 말고 그걸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순위를 한번 매겨서 4가지 정도만 해본다든지 아니면 그거에다 좀 추가해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는 한번 써봐라.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거 모든별로 해야죠. 이 모든별로 학생들이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거 한번 보시면 뭐 역지사지의 마음과 이건 나왔죠. 초상권 보고 또 얼굴 보고 못할 말 인터넷에도 하지 말자. 늦은 답장은 하지 않고 저격글 게시.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저격글이라는 게 이런 그런 게 있대요. 보니까 애들이 그런 여러분들 왜 카톡 프로필 같은 데도 왜 사람들 글씨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은근하게 어떤 학생을 지목해가지고 막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걔 보라고 뭔가 어떤 그 상황에서 누가 봐도 그거 보면 걔한테 얘기한 거란 느낌이 들 정도로 막 이렇게 저격글을 쓰면서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건 뭐냐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 얘기만 하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실천을 해보자. 그래서 이걸 이제 배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가방에다 하나씩 이렇게 껴가지고 이걸 이제 달고 다니게 했죠. 그럼 이제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SNS에 올리게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보통 그렇잖아. 이걸 SNS에 올리면 뭐 애들이 막 댓글 달잖아요. 야 이거 뭐냐, 뭐 이거 너 무슨 수업 받니?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애들이 하면 이제 그때 자기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어. 너희들도 이렇게 해봐. 뻘쭘하지 않게 어떤 캠페인을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애들이 좋아하고 이제 이 배지는 이제 만들어서 애들 자기가 가방에다 달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관계 맺기와 소통의 원칙은 이제 위에 활동도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인터뷰를 보고 처방전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SNS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 자기 이야기를 그냥 쏟아내긴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야 이거 보고 너 한번 처방전 써봐 그래서 제가 예시도 주고 그다음에 그 예시에 맞게 한번 써보게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막 제가 나름대로 예시를 이제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단명 소셜 미디어 피로 증후군에 따른 우울증. 그래서 뭐 어떤 약을 투약해야 되냐, 뭐 자랑질 알레르기 치료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나름대로 재미있게 좀 만들어놨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도서에도 제가 예시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수업은 아직 학교에서는 진행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시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쓴 예시는 없는데 이제 개학하면 요거부터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앞부분은 뭐냐면 이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게 우리 삶 속에서 뭐 행복과 관련해서 외로움과 관련해서 어떤 뭐라고 하죠? 내용인지를 통계를 보고 한번 추측해보고 우리의 생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면 이거 행복하냐? 이거 또 뭐 이거 외롭냐? 이런 설문조사 결과들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언론재단에서 조사했던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해 보면 이제 그런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보면서 야 쟤네들은 저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도 진짜 그럴까?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수도 있고 우울감도 줄 수 있고 외로움도 줄 수 있는데 그런 외로움과 우울감에 처해 있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뭔가 처방전을 써보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함께 활동을 진행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처방전도 1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 내용들 가지고 또 앞에 통계들도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인가 제가 여기에는 쓰진 않았는데 하버드 대학의 무슨 연구 결과를 보니까
SNS에 자기가 좋아하거나 이런 것들 이제 글들을 올리고 거기에 뭐 좋아요를 받았을 때 느끼는 그 어떤 행복감의 그 뇌의 그 행복감을 느낄 때 뇌가 반응하는 그 부분하고 뭐 로또 복권을 당첨당했을 때 그 뇌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부분이랑 같다고 하더라고요. 또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만큼 그 SNS가 어떤 행복감과 관련 지어서도 자기 만족 또는 자기 효능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되게 의미 있는 되게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적으로 우울하고 피로한 부분들도 존재하는 건 사실이죠.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셜미디어 댓글은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이건 약간 좀 텍스트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댓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한번 쭉 생각해보고 내가 댓글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적,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댓글 때문에 행복했던 경험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소셜 댓글 또 소셜 미디어에서의 뭐 댓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해보는 그런 겁니다. 이건 예전에 교재에서도 되게 많이 했었던 좀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이거는 저는 그냥 넘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단원의 이제 두 번째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책임과 권리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이 미리 보기에 보면 뭐뭐 대 뭐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잡자는 거죠. 표현의 자유 대 사생활 침해.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대 사이버 명예훼손. 또 공유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또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으니까. 또 알 권리, 잊힐 권리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러한 어떤 균형 잡힌 대응 방법, 책임과 권리의 균형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만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그거 관련된 카드 뉴스를 만드는 형식을 통해서 뭔가 이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책임과 권리를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이렇게 체득하는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들은 조금 소개를 해줘야 되겠죠. 표현의 자유 대 사생활 침해, 또 공유의 자유 대 저작권 침해, 알 권리, 잊힐 권리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제 그 텍스트에서는 그 부분들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뭐 존중받을 권리와 존중할 책임의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도 이 하나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쭉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책임과 권리, 뭐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교재에서도 많이 접했던 부분이라서 이건 좀 덜 뭐라고 부담스럽고 학생들도 되게 이걸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소셜미디어 이용 과정에 발생하는 책임과 관련 이슈들을 이런 식으로 몇몇 사례들도 보여주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그 텍스트에 보면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표로 정리해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책을 쓸 때, 그러니까 요 단원을 쓸 때 그때 이제 어떤 게 이슈였냐면 그 신문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감염병 그 확산 방지를 위해 가지고 과거에 왜 그러니까 그 동선을 막 다 공개하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좀 이거 너무 개인정보 침해 아닌가 이걸로 인해서 막 그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들을 막 이제 받았었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또 미리 예방도 할 수 있고 대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알 권리 차원에서의 정보 공개와 그것 때문에 또 피해를 입는 식당 주인들 이거 균형점은 어디일까 막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요 내용 집필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알 권리와 잊힐 권리.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주로 이제 토의 토론을 진행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 권리와 잊힐 권리에 대한 어떤 텍스트를 주고 그거에 어떤 찬성과 반대 의견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균형점은 어디일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기다가 약간 활동을 가미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떤 교수법을 좀 더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 동영상을 봐야 될 타임이네요. 이거는 보고 가죠, 뭐.
그 제가 이걸 틀어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듣기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경험해보고 실제로 수업해보면 거기서 얻는 노하우 또 시행착오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뭔가를 하는데 큰 어떤 토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경험해보라는 측면에서 아까 우리 저기 말씀하셨는데 그 막 자기가 학생이 돼가지고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한번 받아보면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겠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뭔가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뭔가 어떻게 가르칠지를 고민해 봐야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스스로 경험해보는 그러니까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참여하고 경험해보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권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중립적인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대척점, 그러니까 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한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해서 이제 텍스트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예시를 주고 난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그러면 막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 막 개인정보를 뭐 이런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개인정보 관리라는 말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나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상대방도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가지자는 측면에서 기존에 나와 있었던 개인정보 보호 수칙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뭔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대응 방법, 관리를 위해 여기 관리란 말이 있죠. 개인정보 여기는 보호고, 그러니까 기존의 보호 수칙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그런 시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예시로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 이거는 이제 실제 수업에서는 진행은 안 했지만 이전에 이거 교과서 쓸 때 시범 수업으로 그 동아리 학생들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드 뉴스 만들 때는 이제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기획서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스토리텔링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문장으로 쭉 표현하고 스토리텔링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거에 근거해서 카드 뉴스를 만드는 거. 그게 적절한 방식이라고 저는 경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그 카드 뉴스 관련해서 이제 기획서도 쓰고 스토리텔링. 여러분들 카드 뉴스 그냥 애들 보고 만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카드 뉴스가 어떤 의미인지, 또 카드 뉴스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또 카드 뉴스의 제작 순서는 어떤지, 기획서는 어떻게 쓰는지, 또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또 스토리보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교육을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예시들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 번은 좀 경험해야지 앞으로 자기가 카드 뉴스를 만들 때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는 게 좋을지를 아마 학생들도 이제 뭐라 할까 이제 좋은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런 수업에 있어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그 전체적인 그 카드 뉴스의 제작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꼭 한 번씩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여기 들어갈 사진은 뭐가 좋을 것 같아? 뭐 여기다 무슨 글자 넣을까? 바로 그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먼저 파악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학생들이 만든 이 일종의 그런 카드 뉴스입니다. 이건 뭐 그래서 여기 학생들 여기 스토리텔링을 했죠. 스토리텔링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만들겠습니다. 이건 뭐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기보다 요즘에 미리 캔버스인가요? 그런 툴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내용을 좀 작성을 한 겁니다. 김민선이라는 학생도 이렇게 이제 스토리텔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설명도 좀 붙여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 스토리텔링을 먼저 하고 이 내용들을 적게 하는 거. 물론 그 사이에 아까 얘기했었던 이런 스토리보드는 꼭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스토리. 여기 지금 지명 관계자 스토리보드는 넣지는 않았는데 이 스토리보드. 근데 요즘에 이제 미리 캔버스 같은 데서 하다 보니까 스토리보드 자기 손으로 쓸 일은 별로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요 학생처럼 어쨌든 텍스트라도 한번 써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도 스토리텔링 된 상태에서 1번 카드에 뭐 2번 카드에 뭐 이런 식으로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 책임과 권리의 균형이라는 거. 요거는 제가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했었던 아마 기존에 들었던 그 강의도 있었을 거고 노하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권과 관련돼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작권 관련해서 소셜미디어 이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4개를 제시해두고 2개는 어긴 거예요. 2개는 뭐 어긴 거고 2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이렇게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는 뭐 이렇게 했던 거,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제 긍정적인 거 하고 이제 부정적인 걸 좀 넣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킨 경우와 어긴 경우.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1, 2, 3, 4번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유튜브 직접 찾아가 가지고 저작권 침해 신고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작성이라고 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그 창작성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뭔지 그리고 또 뉴스 저작권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이 저작권을 위반한 거고 그렇지 않은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식적으로 조금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저작권법에 나와 있는 그런 인용에 관한 조항들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거지만 어쨌든 이건 지식적인 측면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업은 이렇게 진행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작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작권이요 홈페이지에 가서 저작권 관련 개념을 학습하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활동지하고 그 뭐죠? 예, 절차들을 적어서 줬습니다. 제가 직접 막 그 학생들이랑 같이 한 건 아니고 학생들 보고 집에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 그 코드 홈페이지라고 해서 왜 CCL에 가는 거 있죠? 이용 허락 표시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관할하는 그런 그러니까 카피레프트 운동이죠. 그거와 관련된 사이트가 있는데 그 2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단은 뭐 그 무슨 뭐 충분히 학습할 수 있게끔 활동지도 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문도 받았습니다. 뭐 알게 된 건 뭐고 뭐 다짐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배경 지식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좀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활동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기본기를 좀 갖춘 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제가 여기 좀 자세하게 집어넣긴 했는데 그러니까 창작성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래서 이 창작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런 건 이제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지식적인 측면이니까요. 그래서 창작성의 기준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지만 이 창작성의 기준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게 뭐라 이런 거를 좀 케이스를 들어서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지식적인 측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어기는 것 중에 하나가 뉴스 기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뉴스는 이렇게 전문을 옮겨가지고 아무리 출처 같은 걸 작성해서 올려놨다고 하더라도 다 저작권법 위반이거든요. 사실 뉴스는 우리 왜 뭐 이렇게 뭐 포털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공유 버튼 누르면 우리 왜 앞에 짧게 이렇게 헤드라인만 좀 나오고 밑에 그냥 그쵸 사진 같은 거 나와가지고 이렇게 링크를 걸어줘 인베드 링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이지 그거 외에 본문을 전체 싣거나 본문의 절반 정도만 실어가지고 밑에 뭐 몇 월 몇 자 어디에서 했음 아무리 출처를 밝혀도 사실 그거는 저작권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그러니까 링크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드 부분만 보이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조금 학생들한테 좀 강조하면서 이건 수업을 진행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작물의 인용 요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생각해보는 이거는 여러분 지도서를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회 참여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도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회 참여가 어떻게 보면 아까 전체적인 이 마무리 활동이면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거죠. 미디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 표현이나 사회적 관계 확장을 넘어서서 이 시민으로서 내가 이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그런 사회 참여에 어떤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과거 역사적인 사례, 우리 튀니지인가요? 그런 역사적인 사례들도 한번 살펴보고 국내의 사례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이거 밑에 여기 뭐 덕분에 챌린지나 뭐 여기 플라스틱 뭐 그다음에 여기 튀니지 이런 건 다 역사적 사례나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회 참여했던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 조금 보여주면서 야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보자. 그런 취지의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굳이 지식적인 걸 이야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네트워킹 역량, 협업 역량, 실전과 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소셜 미디어 시대의 시민 역량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역량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 역량,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문제 해결이나 과업 수행을 할 때 협력할 수 있는 그 협업 역량 그리고
정치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공동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역량.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이제 카테고리화를 했죠. 그리고 그 제스민 혁명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그 사례를 통해서 그들은 네트워킹 역량이 뭐가 있었고 협업 역량이 뭐가 있었고 실전 및 참여 역량이 뭐가 있었는지를 그 텍스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정말 역사적으로도 또는 다양한 그 각 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단원에서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게 하는 건 유튜브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이제 어떻게 이용하는지 뭐 저도 이제 궁금합니다. 저도 뭐 여러분 1단계는 어떻습니까? 그냥 뭐 어떤 자기 관심사나 또는 뭐 요즘에 사회적 쟁점이나 문제를 다룬 그런 동영상을 단순히 보거나 뭐 좋으면 좋아요 누르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뭐 흥미가 생기면 구독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게 되게 하수인 거죠. 되게 소극적인 그런 유튜브 이용자잖아요. 예, 그러면 말 그대로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수용자가 되는 거잖아요.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그래서 이제 2단계는 뭐냐? 이제 거기다 직접 막 댓글을 쓰는 거죠. 그 쟁점이나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막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건 뭐가 있을까 해서 막 다른 것도 막 찾아보고 그리고 이건 친구들이 꼭 봐야 되겠어 그래서 막 공유도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2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말 그대로 분석해 보는 겁니다. 비판적 분석 질문.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이제 1단원에서 4단원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 토대로 알아야 될 게 이제 비판적 분석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콘텐츠 누가 만들었고, 뭐 이 목적은 뭐고, 뭐 어떻게 달리 이해하고, 어떤 기법을 하여튼 그런 비판적 분석을 위한 질문 제가 밑에 여기 좀 정리해 놨잖아요. 이제 그런 질문을 토대로 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에 대해 리뷰도 작성하고 의견도 피력하고 공유도 하는. 어떻게 보면 이 3단계 정도 가게 되면 뭔가 이제 성찰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파악하고 뭔가 좀 이제 시민 초기 단계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머물러 있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참여의 첫 번째 단계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쟁점이나 문제에 대해서 집단 지성을 반영해서 성찰도 하면서 직접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자기가 표현하는 그런 단계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를 매번 보면서 매번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표현하고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균형을 잡자는 거죠. 그럼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어떤 비중으로 하는 게 적절할까? 그걸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없지만 1번에선 뭘 하는 거냐면 일단 각 단계에다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네, 이 단계는 어떤 단계인지 우리가 그 네이밍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2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이런 요소들을 좀 집중해야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봤어요. 1단계는 수동적 보기와 읽기, 2단계는 소극적 공유와 참여, 3단계는 비판적 분석과 성찰, 4단계는 협업과 집단 지성에 기초한 되게 그럴싸하죠. 그래서 너무 제가 이렇게 이제 하려니까 애들이 이렇게 쓸 것 같지는 않아서 밑에 이제 단어를 주는 겁니다. 이제 워드 클라우드처럼 이렇게 단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 프리즘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걸 줘요. 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름을 보고 그 단어를 보고 한번 이제 네이밍을 해보면서 의미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1번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2번, 3번은 말 그대로 이제 균형 잡힌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는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기만 하다가 조금 하다가 위에 뾰족하게 되는 위에는 안 하는 거죠 거의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이런 그림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피라미드 현재 내가 어떤 참여의 단계에 있는지 참여의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이제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바람직한 모습을 써보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 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람직한 그래서 퍼센테이지도 한번 적어보는 그래서 이제 유튜브 피라미드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정답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참여라고 하더라도 시민이라면 점점점 앞 단계로 나아가되 그걸 뭐 우리가 향유도 안 하고 뭐 재미도 없는 걸 계속 막 만들기만 그렇게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균형 잡힌 그 균형점은 어디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랑 함께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요 활동도 추천합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함께 해보는 활동도 원래 해야겠지만 이거 50분까지 하는 거죠? 예, 12시 50분이니까 50분이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의 비율이 높은지 그림을 그려 한번 설명해보고 또 각 단계 활동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해야 할지 이제 그림으로 설명해 보는 건데 네, 쉽지는 않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자료 소개를 조금 해드려야 돼서 그 시간을 좀 확보해야 돼서 자, 사회 참여로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이제 그래서 야 이게 유튜브 보도 뭐 이런 거 이제 하면서 시민성 뭐 우리가 길러야 되고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참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내용들을 함께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 역사적 사례도 있지만 최근에 있었던 사례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게 있었었는데 이런 걸 좀 참고해서 우리가 앞으로 참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자. 네, 그런 의미로 이제 교과서에서 뭐 여기 뭐 청와대 국민청원도 넣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가상학 창단 프로젝트도 좀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좀 참고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정할 때 좀 참고하자 이런 뜻이고요. 오른쪽은 그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사회 체험할 때 유념해야 될 건 뭐냐? 너무 그냥 뭐 무조건 하면 안 되고 뭔가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뭐냐 그런 것들을 오른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되고 그런 것들. 그래서 능동적으로 이제 사회 참여를 할 때 뭐 비판적 사고 능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서로의 생각을 좀 경청하면서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관용과 다문화 수용성 능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신경 써야 될 부분들, 유념해야 될 것들을 함께 제시하면서 무작정 사회 참여를 할 게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어떤 관점이나 어떤 토대를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오른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학생들의 사회 참여라고 해서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 사회 참여 대회라는 걸 매년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까지 했던데 거기에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했었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 미디어를 활용해서 사회 참여했던 사례가 있길래 이제 그 중에 사례를 제가 넣었는데 이 사례집은 읽어보면 이게 사회 참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참고해 볼 수 있는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참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소개만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좀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도입해서 소개해줬던 책 있잖아요. 침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이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막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해시태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침묵하지 않고 사회에 참여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아랍 국가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란 여성들이 히잡을 벗고 이제 춤을 추는 영상 뭐 이런 게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 사례들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걸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하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발표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은 뭐였냐면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해야 될지를 우리 핑거 비주얼 맵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손가락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5가지의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 책을 읽고 이 활동을 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이 사회 참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지니고 참여를 해야 될지를 좀 어느 정도 가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공유하는 활동. 이건 이제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제가 책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미리 알았으면 넣었을 텐데 보니까 이제 이런 운동이 있더라고요. 띵크 운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정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공유를 하게 되면 그 공유한 정보를 이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할 때 생각해보고 해라. 그래서 띵크인데 5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너 이거 사실이야? 이거 진실이야?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를 안 해야죠.
네, 그렇죠? 네, 첫 번째에서 걸린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진실이긴 해. 근데 이거 도움이 되는 내용이야? 아니 이거 뭔가 사회 발전이 되고 뭔가 아니면 뭐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안 되면 이제 자기가 멈춰야 되겠죠. 그러면서 도움이 되느냐? 이거 뭔가 영감을 주는, 뭔가 이렇게 사회 발전하는데 영감을 주는 거냐? 이거 꼭 필요하냐? 이거 되게 친절하냐? 우리 왜 정보들 받으면 되게 막 내용이 막 이렇게 허접하고 내용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내용들이 막 이렇게 조직하고 안 되고 체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뭐라고 할까 혼란을 가져올 만한 그런 자료들도 가끔 있으니까 이게 그럼 친절하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하게 잘 구조화해서 재편집해서 공유를 해야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이 띵크 운동도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소단원 활동의 사회 참여로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요거는 이제 그 경기도 교육청에 있었던 이 경청 미디어 경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쳐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소셜 미디어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사례들을 이건 이제 소개해 주면서 이제 학생들 보고 찾아보게 했습니다. 찾아보게 했더니 애들이 세 가지를 골랐어요. 첫째가 빅워크. 그러니까 이거는 휴대폰에다가 앱을 깔는 겁니다. 이게 약간 좀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앱을 깔아서 자기가 걸은 만큼 이제 뭐 만보가 되면 이제 기부를 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활동들을 SNS로 이제 공유하는 그런 앱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그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앱입니다. 약간 기업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자, 두 번째는 이제 국제 도서 주간 릴레이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아마 2020년에 국제 도서 주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제 막 그 책을 가까이 하자는 취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미션. 그래서 뭐 보니까 뭐 이렇게 어떤 책의 특정한 페이지를 연 다음에 뭐 그걸 토대로 해서 뭔가 이렇게 챌린지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덕분에 챌린지.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 많이 했잖아요. 의료진들 격려하기 위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골라왔는데 우리가 이제 토의를 하면서 그럼 뭐 어디에 조금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한번 우리가 참여해 볼까. 그래서 애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국제도서 주간 릴레이 프로젝트는 약간 좀 철이 지난 거예요. 이제 찾았긴 찾았는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됐고 덕분에 챌린지도 막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 빅워크를 해보자 그래서 그 빅워크를 이제 깔았습니다. 그래서 깔고 걸음을 기부로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운동도 하고 기부도 하니까 좋다. 그리고 이제 소셜 미디어로 공유하면서 자기의 지금 현재 진행 상황들을 친구들과 이제 공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만보 걷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어디에 기부했냐. 그래서 난 기부할 때 그 기부한 데는 어디이고 어떻게 됐다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느낀 점, 어려운 점 이런 거 이제 점검하면서 뭔가 사회에 참여하는 일종의 이제 액션을 좀 취해 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모든 별로 또는 뭐 전체적으로 기획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걸 넘어서서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뭐 우리 반 응원 프로젝트에서 반 학생 중 매일 한 명을 정해서 그 친구의 꿈을 응원하는 그런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여기는 담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 뭐죠? 그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 또 이렇게 뭐 진행했던 또 참여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우리 학교와 우리 지역사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펀드를 모아가지고 선물도 드리고 막 이렇게 상장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했던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사례들도 좀 소개해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소셜 미디어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이제 그런 프로젝트. 그러니까 여기 이건 뭐 사회 참여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사회 참여로 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제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소셜 미디어 아름다운 세상 보니까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단한 프로젝트가 이제 진짜 사회 참여 프로젝트죠.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우리 학교 주변에 이제 해결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문제점을 찾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 그 동영상을 미디어 청원서를 제작해서 그걸 SNS로 공유하면서 또 이제 관계기관에 제안도 하고 언론에 기고도 하고 뭔가 소셜미디어로 공유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결과들이 나오면 그 결과들을 이제 성찰해보고 에필로그도 제작하는 이제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 사례로 든 건 뭐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지역 사회의 이제 문제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주차 문제가 학교 앞에 주차 문제가 되게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의 문제점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가 어떤 문제점인지 해결 방안도 막 그 성공 사례들도 막 찾아보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었죠. 이제 민원을 넣어서 우리 민원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거기 이제 주차를 못 하게끔 이제는 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를 거기를 없애고 뭐 다른 지역으로 좀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의 사례로 잡았고 그건 이제 예시일 뿐이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내용들은 한번 좀 이제 고민하고 우리가 성찰하면서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참여 프로젝트에 참여하되 미디어 청원서를 통해서 요즘에는 이제 청원서를 이렇게 문서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들 뭐 인터뷰도 좀 담고 자세한 어떤 그 해결 방안들을 이렇게 미디어로 만들어서 우리가 먼저 공유해서 사람들의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실제로 이제 좀 관계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 제안들을 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걸 어디서 들었는지 그 KBS 어딘가 프로그램에서 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그 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일부 나왔습니다. 우리만 알아볼 정도로 그렇지만 어쨌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걸 알고 했다기보다는 우리 거기에 참여했던 어떤 학생이 그 대학교에서 무슨 방송 관련된 그런 교내 방송국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방송국이랑 뭔가 작업을 하면서 우리 옛날에 이런 거 했었어요. 막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것들을 아마 인터뷰해서 내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뭔가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데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뭐 사례들, 예시,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진행했었던 프로젝트에서 가져온 예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SNS 관련된 건 아닌데 이런 절차로 하는 거야라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공 사례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실 보니까 이제 8분 안에 제가 보너스 자료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3단원도 좀 참여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뭐 시간이 이렇게까지 제가 앞에 말이 많을 줄 몰랐습니다. 이제 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된 미디어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막 궁금해 하시는 분인데 제가 벌써 뭐 9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이제 좀 있으면 30년 되잖아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면 저한테는 큰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에 대해서 되게 이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딱 정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걸 먼저 얘기할게요. 굉장히 원칙론인데요. 제대로 하려면 첫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개념과 내용 측에 대한 이해. 우리 왜 제가 교육과정도 설명드리고 성취기준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공부를 엄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의미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게 뭐 안 좋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면 이 개념과 내용 측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취 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여러분들 성취 기준을 구현한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과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과서가 있습니다. 제가 쓴 것만 해도 50권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실제로 수업 사례 수업을 진행했던 사례들을 탐구하는 거죠. 제가 오늘도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관련된 배경 지식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경 지식 공부를 위해서 제가 오늘 자료를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저처럼 교과를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거. 그걸 저는 추천드리고 이게 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물론 교육과정 재구성은 필요하겠죠. 교과서가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자기가 교과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교과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성취 기준을
이제 분석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든 사회든 거기 이제 성취 기준이 나오면 그걸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 미디어 리터러시 성취 기준, 아까 앞에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성취 기준 또는 청소년과 미디어 교육의 성취 기준과 연계 통합해서 이제 교육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통합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교육을 실시해야지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체계들을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웹사이트는 우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폼이라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청소년 미디어 지도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이 자료실에 가시면 예전에 연구 논문들이나 이제 그 수업 지도안 또는 뭐 교재 교과서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 다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교육부에서 이제 그 어떤 그 교육부에서 이제 외주를 줘가지고 만든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된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네라고 하는 교육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만든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아직 자료는 많지는 않지만 최근 2, 3년 동안에 만들었던 자료들을 올려놓고 있고 여기에 보면 주로 이제 동영상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최신 경향들을 다룬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꼭 가셔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인세라고 인터넷에 아인세라고 치시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라고 해서 여기는 지금 현재는 정보화진흥원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공공기관에서 진행했던 미디어 교육이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방통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예전에 2000년대 중후반에는 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한 7, 8년 동안 했던 자료들 플러스 그리고 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화진흥원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진흥원에서 그 이후에 만든 자료들을 여기에다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인터넷 관련이나 요즘엔 디지털 시민 관련해서 관련된 요 자료들이 여기에 보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기 최근에 했던 2, 3년 자료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한 7, 8년 동안 했었던 그 자료들 중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아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기 미디어 교육 관련된 자료나 또 여기에서는 잡지를 발행해요. 그래서 미디어리라는 잡지를 발행하는데 그 잡지들도 차근차근 읽어보면 어떤 개념을 이해하거나 어떤 수업 지도안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언론진흥재단에서도 이 다독다독이라고 하는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이 개간지를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잡지를 발행하는데 벌써 이것도 이제 3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들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이게 어떤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주제들을 다루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를 좀 알려주는 그래서 1호부터 쭉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자랑하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이 잡지 이름을 제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래서 제 유일한 자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너스 공부를 위한 책. 여러분들 이제 미디어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중요하지만 미디어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잖아요. 근데 그 책을 언제 다 읽어봐요. 그래서 그래도 한두 번 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책 중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쉽게 접근해요. 고등학생들도 읽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니까요. 뉴 미디어와 정보사회. 제가 책 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본질과 기능이나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전반적인 개론서를 보고 싶은 사람은 이 책을 추천합니다. 최근에 개정 3판이 나와서 뒤에 소셜 미디어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든 정 시간이 없으면 이거 한 권만이라도 보시고 나는 좀 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을 다루거나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들을 한 권 정도 더 읽어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꾼 미디어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 김경화라고 하는 언론인 출신의
뭐 지금은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세상을 바꾼 미디어라고 쉽게 그 미디어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 지금 1단원에서 공부했던 그 미디어의 본질이나 미디어의 변천 과정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생각보다 되게 쉽고 재미있게 잘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학생들한테 꼭 읽힙니다. 저도 그래서 이 책을 학생들한테 한 권씩 다 사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김경화라는 분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이 앞에 요 미디어 관련해서는 주로 올드 미디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그래서 두 번째 책은 모든 것은 인터넷에서 시작되었다 가지고 이제 최근에 어떤 소셜 미디어나 뭐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죠? 그 무슨 뭐 필터 버블이니 뭐 빅데이터니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두 가지를 함께 읽어보면 쭉 한번 이렇게 리뷰가 가능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을 해볼 수 있는 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초창기에 좀 나왔던 책인데 이 SNS 혁명의 신화와 실제라고 해서 이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닌 그 본질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SNS 관련된 소셜 미디어 관련된 책들을 10권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대충 이렇게 보고 야 이건 읽을만하다 해가지고 열심히 읽어봤던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 책입니다. 이 SNS 혁명의 시작. 그래서 초창기 소셜 미디어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분 꼭 일독해야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이제 우리가 왜 외국 교수들 중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해서 유명한 두 사람이 있잖아요. 뭐 버킹엄 교수라는 분이 있고 여기 홉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두 분이 있는데 그래서 뭐 버킹엄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저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읽어봐도 뭐 그냥 저한테 안 맞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이 디지털 도구나 플랫폼을 사용해 가지고 정보 수집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실제 수업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뭔가 수업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국의 상황에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이거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건데 이 양반이 먼저 이런 걸 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걸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위한 연구소. 이제 막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뭐 지능정보사회다 하면서 막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 이렇게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걸 막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마땅히 읽은 책이 없다 그러면 이 연구소를 읽어보시면 돼요. 이 연구서를 보시면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게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변천이 되었고 그걸 어떻게 이제 재정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언론지능지원에서 이야기한 이제 우리가 미디어 교육하면 막 접근, 비판적 이해, 뭐 창의적 표현, 소통 이렇게 네 가지로 보통 많이 나누잖아요. 그 네 가지를 어떻게 왜 이렇게 나눴는지 그 안에 하위 영역은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이 책하고 요 연구서만 두 개만 읽으면 전체적으로 맥락이 꽉 잡히죠. 그런데도 좀 부족함이 느껴진다 그러면 우리 언론재단의 양정혜 박사님이랑 저랑 김하미 선생님이 함께 만든 미디어 교육의 재구조화. 그동안에 좀 파편화됐던 미디어 교육을 좀 한번 재구조화해봐서 이번에 좀 한번 좀 재조정해보자. 여기서 혼란함에 좀 질서를 부여해보자. 그렇게 해서 야심차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그런 내용 체계나 그런 재구조화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아 이런 게 미디어 교육이고 이게 심화해야 될 게 뭐고 기초가 뭐고 뭐 이런 것들 좀 구분이 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이 세 가지 정도는 읽을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통위에서 만든 그래서 자유학기제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학교라는 공간에서 미디어 교육을 진행을 할 때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수업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수업 모형이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되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이 책이 꼭 자유학기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미디어 교육의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법, 또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수업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수업 모형은 어떤 게 하는 게 좋은지 또 참고 자료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그 내용들을 다 이제 공부를 하시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걸 링크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걸 이제 데이터 이제 뭐죠? 저한테 여러분들 정말 필요하신 분은 제가 여기다 메일 주소를 쓸 테니까 주시면 제가 여기 단행본은 당연히 사보셔야 되고 그거 있잖아요. 저기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연구서나 그런 거는 이게 잘 안 써지네요. 예. 잠깐만요.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링크를 보내드리면 아마 다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그거 중요한 걸 소개 안 드렸네요.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예. 예. 여러분 누가 이 아이디 쓰는가 했죠? 접니다. 예, 미디어 리터러시 제가 초기에 선점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다음.net 여기로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교재 그동안에 만들었던 교재의 PDF 파일하고 이게 뭐 공유가 가능한 거 저작권에 큰 문제가 없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연구서 그 연구서가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거든요. 제가 소개는 못 드렸는데 그거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을 담은 책 한 권 더 추천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책 이름 정확히 제가 집에 사놓고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름이 막 되게 복잡해요. 뭐 커뮤니케이션 이론 해가지고 뭐 제3파 외국 사람이 지은 것도 있고 막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구체적인 책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이나 지나서 이거 또 점심 드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해서 이 청소년과 미디어 교과서가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 전체적인 지형을 그런 교과서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를 잘 활용하고 또 제가 보내드린 참고 자료나 또 제가 소개했던 수업 사례들을 좀 참고하셔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좀 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가르치면 어떨까?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들 되게 많은데 학교에다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추천을 교양 선택으로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패스페일이고 중간 기말고사를 지필평가를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과나 국어과에 있는 것보다는 교양 교과로 해야지 애들도 덜 부담스럽고 활동 중심으로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 미디어 리터러시 다음.net 뭐 기억하시겠죠? 미디어 리터러시. 그래서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를 좀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찾는 수고로움을 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혹시 뭐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거나 뭐 하시고 싶은 말 있는 건 아니죠? 네. 여기 오늘 이제 그동안에 3일 동안 여기 또 언론재단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또 이렇게 기술적으로나 또 전체적인 프로그램 진행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